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원주택이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원주택을 샀을 때 그냥 일반 주택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주택으로 구분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돈은 없지만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수영장 달린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영장 같은데 물놀이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마당 넓고 수영장이 있는 집 누구나 살고 싶어 하죠.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이나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토지나 부동산 알아보실 때 투자 쪽으로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전원생활 생각하면서 전원주택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의 로망이던 전원주택을 하나 샀더니 여러 가지로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금 부분인데, 이 뉴스 보시면은 이제 가평에 주말 별장 사지 말라고, 세금 폭탄주의보,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작년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 양평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쪽에 전체 다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그쪽에다가 전입신고만 해놨다 해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거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알아볼 때 다양한 이름으로 전원주택을 소개를 합니다.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농어촌주택, 귀농주택, 이농, 이런 얘기도 하고, 주말주택이라는 얘기도 요새는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열거한 대부분의 주택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들입니다. 법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들은 별장, 고가주택, 고급주택 이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가 있고, 같은 전원주택을 샀지만 이 구분에 따라서 어떻게 또 세금이 다르게 부과가 되는지,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전원주택, 흔히 말해서 지방에 있는 귀농해가지고 아니면 경치 좋은데 이렇게 휴양하려고 이렇게 사는 주택들 중에는 고급주택과 농어촌주택, 그리고 별장,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급주택인데, 고급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총액이 6억 이상이면서 건축물 연 면적이, 그러니까 바닥 면적이죠. 그게 이제 100평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땅 말고 그 건축물 자체의 그 가격이 9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셋 중에 하나만 되면은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억 이상이면서 건축물은 상관없이 대지 면적이 200평 이상, 그리고 그 위에 건축물이 9천만 원 이상짜리가 올라간 경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데 소형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한 200kg 미만으로 끌어당기는 그 적재 중량이 200kg 미만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200kg 이상인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서 그 집값이 6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값하고 상관없이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거나 아니면 수영장이 20평 이상짜리가 설치가 된 경우, 이 경우는 다 이제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흔히 말하는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6억 이상이면서 전용 면적이 74평 이상.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김포나 이런 데 보면은 저렴한데 아파트 평수 70 몇 평짜리 있거든요. 대부분 72평, 73평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고급주택 중에서 이 아파트 중에서도 복층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그 복층일 때는 복층 합친 면적이 82평 이상일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내가 전원주택 사면 이거 농어촌주택으로 혜택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일단 대지 면적이 200평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45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그리고 건축물가액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데 자료 보시면은 2억 미만 이런 거 써 있는데 법이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대신 요 조건의 주택이면서 읍 면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쪽은 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그 용인 처인구 같은 경우는 그 원산면이 다 그 면 지역이지만 허가구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당연히 또 농어촌 주택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이제 지방에 있는 좀 저렴한 집 이런 것만 농어촌 주택으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이게 적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 별장입니다. 이제 내가 전원주택을 샀는데 거기 이제 내가 살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도 쪽에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가끔 주말에 가서 쓰려고, 근데 이제 주택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한 2억짜리나 1억짜리. 이거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거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가끔 가서 놀거나 아니면은 뭐 그 거기다가 어쨌거나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봅니다. 별장으로 보는 게 왜 중요한지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얘기를 할 때 고가주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가주택은 사실상 이런 주택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양도세를 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과세표준 잡을 때 그 기준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가주택은 주택이면서 무조건 9억 이상이면은 똑같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만약에 고급주택이거나 농어촌 주택이면서 9억 이상이다. 그럼 그런 것도 그냥 고가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고급주택과 농어촌주택, 별장 이런 게 이제 전원주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원주택이라고 등기에 뭐 전원주택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일반적인 주택도 있을 뿐더러.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주택, 아파트 이런 게 다 주택이고, 고급 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정 금액 이상, 일정 면적 이상,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특수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누가 봐도 고급인 거, 그런 게 이제 고급 주택이고, 농어촌 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위치한 소형 주택입니다. 200평 미만 대지에. 그리고 별장 같은 경우는 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 거주를 하지 않고 뭐 휴가용으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장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취득을 할 때 취득세입니다. 일반 주택 대부분 1.1%로 알고 계시죠? 근데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최고 3.5%까지 주택은 취득세를 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1.1에서 3.5%긴 한데 여기에 추가로 8.8%가 더 붙어요. 이게 이제 중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과세 취득세 8%에다가 당연히 또 10% 더해가지고 8.8%가 더 붙는 거거든요. 근데 뭐 6억 미만이면서 수영장이 달리거나 이런 집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9.9%도 안 나오고 뭐 한 11%부터 한 12.3% 뭐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똑같이 1.1%에서 뭐 규모랑 금액에 따라서 3.5%까지 이렇게 일반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별장인데요. 기본 취득세가 13.4%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내가 이제 아예 상시거주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끔 휴양이나 놀이를 목적으로 내가 이 집을 샀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애초부터 취득세가 13.4%로 아주 가장 무겁게 중과세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골프장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이 이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0.1%부터 0.4%까지 누진과세. 그다음 고급 주택도 당연히 똑같고 농어촌 주택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별장 같은 경우는 4%예요.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택과 고급 주택, 농어촌 주택과 별장의 차이점을 아시려면은 맨 위에 보시면 글씨가 주택, 고급 주택, 농어촌 주택 이렇게 써 있는데 별장은 별장 주택이란 말이 안 써 있죠. 예, 기본적으로 별장은 주택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전원주택을 샀지만 거기 상시 거주하지 않고 가끔 쓸 거고 전입신고도 안 했다. 그럼 자동으로 별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서 주택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도 사치성으로 봐가지고 사치성 재산으로 봐가지고 4%가 떨어집니다. 얘는 이게 누진과세도 없어요. 그냥 1억짜리도 4%,
뭐 100억짜리 별장도 4%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 제 영상 예전 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토지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매겨지거든요. 근데 주택에 일단 종부세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 고급주택, 농어촌 주택은 모두 다 종부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별장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대상이 안 들어갑니다. 얘는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만 가져야 될 걸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중과세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별장은 하나만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13.4% 취득세 내고 재산세 4%씩 내면은 10개든 20개든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돈 있는 애들이 가지라고 해서 돈 있는 애들이 그냥 별장 갖고 싶으면 가져. 대신 세금 많이 내고 가져.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원래 기본 취지가 한 개만 가지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 요건이 있죠. 1가구 2주택일 때.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1가구 2주택. 집이 2개면, 주택이 2개면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급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은 처음에 한 번은 1가구 2주택에서 좀 빼줘요. 예, 계속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는데, 농어촌 주택으로 내가 취득을 한 것 같은 경우, 내가 돈을 주고 취득한 것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번은 빼줍니다. 그 다음 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법 자체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그 법 적용 규정인데, 별장은 주택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가구 2주택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제주도나 양평, 가평에 전원주택 사놨다가 서울에 있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전원주택을 자기가 자진신고해요. 별장으로. 그 옛날에 내가 몰라서 안 냈으니까 취득세 차액분 더 내고 재산세도 안 낸 거 더 내겠다. 이렇게 해서 별장으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예, 이런 뉴스 기사들이 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보면은 똑같은 전원주택, 이거는 구조나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뭐 30개가 있다. 30명이 이렇게 분양을 받더라도 본인이 뭐 분양받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조건에 따라서 혹은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원주택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긴 건 똑같은데 조건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유의하셔서 전원주택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짧게 제가 전원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그러면 오피스텔도 별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4.6%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혹은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신고를 안 하고 혹은 임대를 안 주고 그냥 주거용으로 쓰면서 전입신고는 안 해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별장이랑 사용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는 별장으로 봅니다. 아파텔은 어떠냐? 별장으로 봅니다. 내가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 하나 샀는데, 가끔 원래 이제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가끔 가. 근데 맨날 가서 호텔이나 모텔 가서 자기 뭐 하니까 내가 그냥 가끔 가서 쓰려고 서울에다가 뭐 아파트 하나 사놨어요. 조그만 거. 이게 별장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예, 전입신고 안 하고 계속 그 상태로 쓰게 되면 별장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이제 걸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최근에 양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다 전수조사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하라고, 별장으로 자진신고하라고 이렇게 시 자체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자, 또 하나, 아까 고급주택이 이제 73평 혹은 이제 그 82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6억 이상이면서. 근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100평, 150평 되니까 고급주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단독주택이니까, 다가구 주택은 당연히 82평이 넘더라도 각 한 개씩 누가 봐도 이렇게 호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구라고도 하고 호라고도 합니다. 그 각 한 개 한 개의 호가 그 82평이나 74평을 넘지 않으면은 고급 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주택하고 고급 주택하고는 다른 말이냐?
아예 다른 말이고요. 같은 말을 뭐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고가 주택이라는 거는 그냥 9억 이상의 그 세금 매길 때 9억 과세 표준으로 따질 때 9억 이상인 그냥 주택을 다 고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고급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항목들에 들어가는 것들을 고급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 만들면서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이제 뭐 대부분 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긴 한데 혹시나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내용이 다 달라요. 뭐 어디는 뭐 고급 주택도 뭐 세금이 어떻게 나오고, 어디는 또 뭐 별장은 세금 뭐 고급 주택이랑 똑같다 그러고, 예, 근데 별장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기준으로 세금을 보시면 맞고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제 저희 동네 사는데 시청에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예, 그때 모르겠답니다. 거기 여자 공무원 같던데 자기가 별장을 안 해봐서 세금을 모르겠다고, 찾아봐야 되는데 모르겠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놔두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별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세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유튜브나 블로그 찾아보면 세무사분들도 이렇게 영상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도 말이 좀 틀려요. 어떤 분은 12.3%, 어떤 분은 13.4%.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령 그 지방세법 다 뒤져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3.4%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산세는 4%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샀는데 별장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청해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구독자가 10,000명 넘었는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1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